자, 먼저 오늘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미증 씨가 좀 그래도 선방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쵸. 장 막판에 그래도 조금 끌어올렸으니까요. 근데 장 초반부터 계속 내려앉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반도체가 많이 타격을 받아서 이게 사실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 더 크게 좀 아프게 느껴지는 AI 하드웨어 섹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AI이긴 해요. 왜냐하면 AI 하드웨어가 좀 밀리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흐름이 옮겨갔거든요.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대거 강한 탄력을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근본적으로 뭐 물론 최근에 몇 달 동안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원래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나라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랑 과거에 한때 많이 비교를 하면서 돈은 뭐 미국이 다 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른 수급을 담을 그릇이 있는 거죠. 하드웨어 쪽으로 쏠렸던 그 엄청난 큰 수급을 담을 그릇이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데 그걸 국내 증시로 가져오면 상당히 애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얘기가 이제 유가를 조금은 내렸어요. 고점으로 치닫던 유가를 조금은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더 점수를 주게 될지는 그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본장에서 AI 하드웨어 섹터의 하락폭이 워낙에 좀 컸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시면요. 다우 지수만 상승했고요. 나스닥 0.5%, S&P 500 약보 합세, 그리고 러셀 2000 0.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울긋불긋해서 시장이 안 좋았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6%까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1.3% 밀렸고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샌디스크가 5.3%, 시게이트가 7%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약세가 좀 컸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이 루멘텀 그리고 코닝 이런 광통신 쪽에 대해서도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요. 코이어런트 역시 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램리서치 2.3%,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5% 이렇게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이 수급이 다 이쪽으로 이제 퍼진 거죠. 에너지로도 퍼지고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쪽으로도 퍼지고 산업재 쪽으로도 퍼지고 방산주가 또 이란 얘기 계속 나오니까 또 살짝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가 아주 강했습니다. 세일즈포스 3.4%, 그리고 이쪽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1%, 포티넷 3% 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급이 어디 간 건 아니고요. 아예 시장을 빠져나간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돌게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르고 있고요. 네. 맵이 달라진 거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요, 맞아요. 맵의 구성이 완전 달라졌어요. 저게 맞아요. 이제 맵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테크가 원래 이게 여기 구글 있었고, 엄청 커졌고 원래 이게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꿨죠. 하도 에너지도 여기를 많이 커지고 보니까. 예. 지금 금융 작아지고 필수 소비재도 조금 작아졌네요. 맞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조금 위로 올라가가지고 살짝 커진 것 같고 구성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익숙했었던 그 자리에 그 섹터가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미증시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맵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 쭉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러셀 2000도 이제 하드웨어 쪽이 좀 안 좋죠. 여기 달라졌네요. 예, 블루에너지 맞아요. 절로 갔어요. 블룸에너지가 크니까 1등이니까 여기로 보냈네요. 네. 크레도 테크놀로지 9%, 블룸에너지 6%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고요. 우리가 좀 좋아하는 양자라든지 그리고 오클로, 원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속 보고 있었던 AI 하드웨어 섹터에서 물량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였던 하드웨어 섹터가 오늘은 차익 매물을 계속 출회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받다가 그걸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은 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뭐 에너지 필수 소비재는 장이 안 좋을 때 항상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은 했어요. 뭐 이란과의 이슈. 결국 지금 당장 금리를 떨어뜨리려면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물가를 당장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쟁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다시 굉장히 좀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였나? 미국과 이란의 어떤 교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보다 AI가 더 중요해 이러면서 유가를 다 무시했었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CPI와 PPI를 무시했던 결과가 금요일에 나타나는 거고 이번 주부터는 또 이제 유가에 대해서 지금 이란 하나도 안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다시 시장에 사실은 실적 시즌도 끝났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면은 이제 이란 전쟁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금리가 빠지지 못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하지 못했다고요. 유가가 그래서 10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장중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급격하게 좀 내려오는 구간이 있었어요. 요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비슷한 그런 발언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요게 내려오면서 증시는 이렇게 올라간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다시 좀 살아났구나. 근데 또 끝나고 나서 장 마치고 나서는 또 유가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는 이제 안 되는구나. 좀 더 실질적인 무언가를 원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값도 강보합세, 비트코인은 계속 내려가네요. 76,800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그 가상자산에 대한 비중이 다른 행정부 대비해서 역대급으로 높대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 시장에 대해서 많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은 약간 그게 되는 나라잖아요. 그들의 뭔가 그쵸. 이권을 가지고 보고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기대처럼 작년에 있었던 흐름, 뭐 재작년 그 선거 전에 있었던 흐름이 시장에서 또 나오게 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밤새 있었던 이슈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네. 골드만삭스의 분석부터 가지고 오셨네요. 네. 호르무즈가 가장 명백한 하방 위협이다. 유가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초 트레이드 이런 얘기하면서 뭐 전쟁 이제 어차피 뭐 트럼프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호르무즈가 가장 명백한 하방 위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조정의 근거와 트리거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지금 당장 호르무즈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이 다시 반등을 모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하방 위험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르무즈 얘기를 좀 무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너무 높다. 과대평가에 대해서는 일부 주의가 필요하고 이게 더 올라가려면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금리 인하 기대치를 올해 안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미뤄야 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팔로우를 오늘 좀 해봤는데요. 분명히 초반의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제재 면제 조치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타스님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지? 갑자기 미국이 제재 면제를 한다고? 얘기가 잘 되고 있었나 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모든 가짜 뉴스 언론들, 뭐 이제는 무의미해진 CNN,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언론이고 뉴욕타임스는 몰락했고 가짜 뉴스 언론들은 뭐 이란이 막 이겼다라는 보도를 할 건데 우리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이란이 항복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백기를 흔들면서 테헤란에서 걸어 나오고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압박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언론은 완전히 미쳐버렸다라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아니구나. 그치. 미국이 뭐 제재 면제 이런 걸 얘기할 리가 없지. 그리고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뭐 내가 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장은 계속 하방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악시오스가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했어요. 평화협상은 지금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란이 수정된 협상안을 백악관에 보냈지만 백악관은 합의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트럼프도
그 말을 받았습니다. 이란 수정안 나는 관심이 없다. 이란의 양보라고 표현하는데 뭐 양보면 양보인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양보가 아닐 테니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은 아마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제 경고가 이미 나왔죠. 너네 그렇게 안 열면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뭐 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격 여부를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란의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캐슘 섬에 방공망이 가동됐었다. 이거 제가 아까 넣었었는데 이게 드론 이슈가 드론이 날아다녔대요. 그래서 드론으로 인해서 캐슘 섬에 방공망이 가동됐었던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드론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뭔가 전운이 계속 감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란은 뭐 계속 공격하면 대응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쏟아넣는 동시에 또 돈 벌 생각만 하더라고요. 또 호르무즈 세이프 왜 프로젝트 프리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여요. 미국은 프리덤 갖다 붙이고 이란은 세이프 갖다 붙이면서 이제 호르무즈를 안전하게 통행하려면 이란 선박 회사와 화주를 대상으로 영수증이 발급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뭐 코인으로 비트코인 기반 보험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로 돈 벌어야지 이 생각을 이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타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점점 오래 걸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우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유럽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아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워낙에 또 유럽은 이렇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은 진짜로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미국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유 베팅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100달러 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또 나왔죠. 오늘 오전 4시 1분 카타르의 타민 빈 할마드 알타니 국왕,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무하마드 빈 자예드 알 나얀 대통령으로부터 내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뭔가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할 때는 본인 의지는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중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그들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합의에는 이란의 핵무기 금지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만족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즉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장 끝날 때 즈음에 유가가 너무 올라가고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트럼프가 타코 비슷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먹힐지는 일단 지금은 소폭의 유가 하락 정도만 나온 상황입니다. 과연 시청자분들이 지금 전쟁 얘기를 우리가 쭉 하니까 관심이 없으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제도 사실 박근호 교수님, 성현 교수님 모신 이유가 네. 이 전쟁 얘기가 끝나지 않았고 결국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 국제유가 상승이 금리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맞아요. 이 내용을 안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동안에 뭐 쭉 잘 버텼잖아. 전쟁 있을 때 잘 올랐잖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CPI가 연내 5% 돌파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CPI가 연내 5% 돌파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네. 전쟁을 설명 안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나요? 이거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금리인 거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고 그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물가라는 거에는 공감을 하시는데 전쟁은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두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낙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이제 CPI를
금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금요일에 한번 보여줬고 이번 주에도 그걸 조금 보여주는 거라서 사실은 이에 대한 시장의 어떤 중재와 타협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CPI는 연내에 5%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가요. 뭐 전기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운임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불 보듯 지금 100달러를 가리키고 있는 유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 유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은 이란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케빈 허씨에게 중대한 숙제가 따라옵니다. 어제 딱 저렇게 취임식 한 거예요? 아니요. 금요일에 합니다. 금요일 저건 저건 어디서 취임한 거지? 저거는 이제 뭐 상원에 출두했을 과거에? 때, 뭐 이런 사진들이고요. 네. 금요일에 취임식을 할 예정이고 케빈 허씨에게 아주 큰 숙제가 앞에 놓여졌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케빈 허씨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장은 일단 케빈 허씨가 워낙에 시장 개입을 좀 최소화하려는 사람이라서 그에 대해서 지금 일단 발언 자체 빈도 자체가 아마 줄어들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케빈 허씨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고 그에 따라서 발언도 조금 줄일 거고 그래서 시장은 계속 다른 쪽을 보겠죠. 그러면은 다른 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유가랑 금리 걱정을 당분간 하게 될 거다. 결국에 야데니 리서치에서는 보시면은 7월 인상론까지 갖고 나왔어요. 7월이면 당장 다다음 달이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시장의 아주 큰 변곡점인데 7월에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락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하락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저렇게 자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네, 금리 맞죠. 인상 7월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네.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시장이 올라가기가 좀 무섭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이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못 한다고 봐요. 뭐 우리가 얘기해봤자 뭐 워시가 그렇죠. 면치 뭐 우리 결정은 듣겠어요? 워시가 하는 거지만 여러분 한국을 봐주세요. 우리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워시도 네.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미국에게 엄청 큰 카드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AI 군비 경쟁에 있어서 지금 금리 인상은 막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월가 퀵샷 라이브를 하면서 조금 비유를 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수영 선수라고 치고 저 앞에 있는 황금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미국이라는 선수, 중국이라는 선수, 한국이라는 선수가 헤엄을 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솔직히 조금만 더 가면 1등을 해서 저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쉬어야 될 것 같은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지금. 금리도 막 목에 차고. 그래서 제가 그걸 비유를 했던 게 여기서 이제 그 의료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쟤 저거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저거 저러다가 저기서 멈추면은 이거 완전히 고꾸라지는데 빠지는데 그래서 닥터 스탑을 외치는 게 저는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닥터 스탑. 네. 스포츠인입니다. 닥터 스탑. 근데 만약에 거기서 외치면 기회다 싶어서 옆에 있는 중국 선수가 야 이때 저 하면서 치고 나갈 거란 말이죠. 내가 죽더라도 그렇죠. 끝까지 경기에 임하고. 예. 근데 주식 시장은 뭔가 이게 꼴이 있는 그 시장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끝없이.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지금. 지금은 저 앞에 저 금메달이 있다. 골드로저가 손 뻗으면. 남겨둔 원피스 보물이 있다. AI라는 엄청난 보물이 있다. 그걸 믿고 가야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계속 강조해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이 지금 정치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모든 맞아요. 상황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 예. 좀 부담이 되는데 또 수치들을 보면 이거는 금리 인상 시그널인데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었던. 예. 근데 그 금리 인상 시그널을 물가 상승에서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가 상승이 전쟁에서 오는 거잖아요. 일시적? 그 전쟁도 사실 트럼프가 끝내면 만든 되는 거죠. 거잖아요. 제발 끝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끝내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키는 트럼프가 잡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봤을 땐 트럼프가 해야 하는 선택지와 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이렇게 단순화해 보면 우리의 선택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불안불안해 보이는 거죠. 저거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겁을 좀 먹는 건데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게 됐는데 결론은 겁먹으면 진다입니다. 저는. 예. 여러분 그리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내일쯤에 요 이야기 또 속 시원하게 해주실 정말 쉽게 해주실 우리 김효진 박사님을 모실 예정이니까 그분에게 또 이제 깨진 공식을 더해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진짜 올릴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속 시원히 여쭤보겠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야데니에서는 그런 말도 했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금리 인하는 내년으로 미루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5% 근데 야데니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5%까지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채권과 주식 모두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금리가 5%까지 가면은 주식을 왜 사? 채권 사죠. 그렇죠. 이건 금리 인상 시그널인데 근데 이것 또한 그건 거죠. 야데니도 연말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저렇게 되면 불확실성 찍고 내려온다. 누군가가 나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는 있지만 시장에서 안절부절 못하고는 있지만 설마 거기서 닥터 스탑이 나오겠어? 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미중 합의안 뭔가 내용 없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제로 보니까 내용 있어요? 일단은 합의안을 이렇게 추려서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5가지네요. 예, 딱히 뭔가는 없어요. 예, 근데 그리고, 어쨌든 숫자가 조금 나오긴 했어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보잉 항공기 200대 그리고 미국 농산물 뭐 매년 최소 170억 달러 이상 산다 중국이 그리고 쇠고기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지정한 미국주에서 생산된 가금류 수입을 재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써먹을 건 거의 없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에게 다 대부분 팔러 가고 네. 예, 돈 벌러 가고 네. 과연 미국은 중국에게 뭘 줬을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것까지는 기브앤테이크여야 하는데 이거 다 지금 미국 쪽에서 발표한 내용들 보면은 다 미국이 뭔가 얻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얻어온 것도 막 되게 막 번지르해 보이지는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 둘이 이게 합의가 되는 부분이 별로 없나 봐요. 너무 크리티컬한 문제만 남아서 그쵸.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거는 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발표를 할 수가 없었고 이 정도로만 나왔는데 미중 무역 투자위원회 설립을 발표했다라고 하네요. 좀 뭐예요? 그래서 이건 뭐 명확하게 발표가 안 돼서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는데 투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 간 포럼 역할을 할 것이다. 왜 이번에 금융사 CEO들이 많이 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이랑 중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투자 경쟁,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에게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또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 놓자라고 봤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슈도 있었다 정도로만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매크로 이야기라서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메모리 종목들이 하락했던 이유가 어제 또 하나 발생을 했어요. 시게이트 CEO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대체 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게이트 CEO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신규 공장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게 시게이트만의 문제일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들이 좀 오래 걸리는. 그리고 신규 공장이 오래 걸리면 쇼티지는 더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이게 공장이 늦어지니까 이 뭔가 공백이 있을 거라는 그 우려감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오늘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예, 오늘은 이러면은 뭐 가다가 조금 돈 버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뭐 그럴 수 있겠네. 그쵸. 우리가 너무 많이 땡겨 왔네. 예,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네라고 보는 건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거 텍스트를 보시면은 신규 공장 건설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네. 신규 설비 구축보다 고밀도 드라이브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저 얘기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요? 우리 그거 터보 컨트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러면은 괜히- 근데 시게이트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겠죠. 네, P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데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이 반도체를 차익 실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미로 예. 이거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라서 그치만 오늘 반도체의 하락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간단한 이슈지만 이렇게 시게이트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장중에 그래도 아랫꼬리를 살짝 달았다는 맞아요. 막판에 네. 아랫꼬리 단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또 차트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S&P 500의 후행 PER 기준으로 퍼가 지금 28배. 28배. 예. 이 사실 후행 PER 별로 오. 의미 없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후행 PER이 뭐 연평균, 뭐 10년 평균보다 좀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올린 게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AMD, 인텔이 50%가 넘어요. S&P 500을 끌어올린 게. 그러니까 이거 싹 다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미국에 정말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 한 업종이 50%를 넘게 끌어올렸다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좀 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세인 걸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대세인 걸 어떻게? 아까 그게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니 쟤 갈 수 있다니까? 저 수영에서 저기 제 체력 아직 남았다니까 하는데 근데 그냥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유 제가 저러다가 저거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의 잣대로 지금 시장을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금리도 아까 못했던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금리에 대해서도 요즘 그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막 4.6% 7% 가면서 네.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금리를 불안하게 신경을 안 쓰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돈 풀어야 되는 상황, 지금 어떤 시대의 변곡점에서 올라갈 변환점에서 수밖에 없구나. 돈 풀다가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금리 인상은 야 이렇게 돈 풀다가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먹거리도 없는데 어떤 트랜지션이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계속 하던 대로 가다 보면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였는데 지금은 AI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빚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개별 국가들이. 예, 그래서 어쩌면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로 바뀌어서 네. 금리가 이 정도로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금리에서 S&P 500이 폭락을 몇 번은 했어야 돼요. 원래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그 정도가 거의 안 나왔고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뀐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은 하지만 예전 분들은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쏠림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시선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헤지펀드는 여전히 반도체 올인 전략을 가져가고 있대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아슬아슬해 보이니까. 근데 저 차트를 보면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얘기했잖아요. 기관들이 이제 콜옵션을 4월 중에 이제 팔면서 네. 요때 이제 주식을 사둬야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내가 1달러였는데 이제 이게 5달러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가 지금 단기적으로 4월 그리고 5월 시장에 주식 사는 수요로 몰려서 그게 이제 시장을 좀 가파르게 올렸던 수급적인 원인이 됐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 옵션 만기가 끝나면서 네. 더 이상의 주식을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이 차트 딱 보자마자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좋아서 야, 헤지펀드도 지금 뒤늦게 반도체 산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옵션 거래에 있어서의 현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되게 설명하다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밈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타. 빨리 타. 그냥 뭐가 됐든 들어오긴 들어오니까 뭐 타 그냥. 아니, 지금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유가가 어떻고 아니 설명할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타야 된다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나 가더라고요. 괜히 막 무서워가지고 그 찾아보고 아씨 이거 그런 수급이 빠지면 근데 어떡하지 막 저희가 이랬는데.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게 저의 생각은 이렇지만 네.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시황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쵸. 오늘 하락한 이유를 찾아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그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의 생각과는 저의 장기적인 관점과는 좀 다른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할 수도 있어요. 뉴스를 전해야 되다 보니. 예. 근데 장기적인 관점을 이렇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 종종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시면 요거 월각 킥샷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 잘하네. 자연스럽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CTA,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해 주신 콜옵션과 그런 것들, 그 과정에서 이 추세 추종 펀드가
시장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대요. 예, 근데 그들도 이제는 약간의 매수세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여기도 그러는구나. 예, 그래서 조금 쉬고 있다라는 측면이 매수세를 좀 약화시키는 원인인데 네. RBC는 그래도 급락은 안 나온다. 경기 침체 위험이 다시 대두되지 않는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하락하는 큰 폭 하락은 없을 것이고 네. 그냥 우리가 항상 겪었던 예상되는 조정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에버코어 ISI에서도 S&P 500은 9,000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9,000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기는 왔지만 여러분들 너무 풀 죽어 있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제 특징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좀 쉬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실적 발표 저희가 목요일 날 새벽에 전달 드릴 텐데 그걸 앞두고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뭔가 숨고르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이것도 지난주에 너무 많이 간다 싶더라고요. 네. 아니, 왜 실적 발표 전주에 이렇게 많이 땡겨 놓는 거야?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일단 주 초반에 벌써 이렇게 꼬리를 조금 내린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큰 이벤트니까 그냥 FOMC 전에 시장 숨고르기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이제는 사실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S&P 500 자체가 아까 보셨던 대로 반도체가 50% 넘게 끌어올릴 정도로 AI가 중심인 시장이 됐고 네. S&P 500이 근데 그 AI의 중심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지령을 내리는 대로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정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그 숨고르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엑셀러레이팅 모멘텀, 지금 모멘텀을 엑셀을 밟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다 좋아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목표가 285달러,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블랙웰, 루빈 증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압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안정적인 공급 전망, 지속적인 AI 수요 증가. 그러니까 뭐 메모리도 비싸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했지만 수요가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285달러까지 보고 있고요. DA 데이비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300달러. 뭐 좋은 얘기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젠스왕 CEO가 H200 그거 못 팔고 돌아와서 좀 아쉬워서 이제 많은 그 인터뷰들을 받고 요청들을 받고 있는데 중국과 H200 칩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 그럼 왜 간 거예요, 젠스남은? 그러니까 뭐 좀 해보려고 간 거죠. 가서 막 네.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와서 뭐 그랬던 것처럼 네, 국수도 먹고. 막 예, 음식도 먹고 막 이렇게 네. 하던데.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지금 삐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안 주니까 그래 우리 할 수 있어라고 약간 센 척을 하는 건데.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중국이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걸 약간 너네 생각보다 우리 많이 컸어. 너네 우리 뭐 무시했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진위 여부는 뭐 중국만 알겠죠. 진짜로 네.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저는 거의 어렵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중국의 AI 잠재력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뭐 젠슨왕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젠슨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가 좀 공개가 됐어요. 디카트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디카트 네. 무슨 업체죠? 이게 어떤 업체인지 몰랐는데 이거 보시면은 AI 개발자들이 각 칩에 맞춰서 모든 것을 재구축할 필요 없이 서로 다른 하드웨어 시스템 간의 모델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물론 이 그 AI 하드웨어 인프라를 창조해냈지만 다른 업체들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TPU도 만들고 트레이니움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도 우리에게 LLM에 맞는 최적화된 칩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에이직 칩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엔비디아가 막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그걸 다 엔비디아 GPU 칩으로 다시 돌릴 수는 없다라고 봐서 그래서 이제 계속 렉 단위로 팔다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칩 써도 그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업체에 투자를 해서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파는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본인들의 어떤 주도권을 시가총액 1위로서의 위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공개가 되면 그 포인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T 지금 요거 실적 발표는 이제 뭐 크게 네, 뭐 중요한 건 그건 없어요. 없는 것 같고
네. CT에서 CPU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차기 AI의 성장 동력이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CT를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간밤에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CPU 관련주들은 버텼어요? 선방했어요. 예, 굉장히 선방했어요. AMD, 인텔도 뭐 한 1% 안팎의 그러네요. 하락이었고요. 조금 하락. 그리고 ARM 같은 경우에는 2%나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일단 뭐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CPU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에이전트형 CPU가 전체 서버 CPU 시장의 45%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 전망치는 인텔 47%, AMD 34%, ARM 기타 20%까지 AI는 단순히 GPU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왜 시장이 특성이 속성이 계속 새로운 걸 원하고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 그리고 메모리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차익 매도 욕구가 있지만 CPU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도 여기 더 갈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델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기반의 고객사를 5,000개까지 이 서버 고객사를 확대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뭐 고객사가 5,000개면 앞으로 장사 잘하겠네 라는 기대감을 계속 받고 있고요. 오픈 AI와 협업을 강화하면서 오픈 AI의 코덱스와 이 AI 팩토리, AI 데이터 플랫폼 스택을 대리 계속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에서는 ARM 홀딩스 앞으로 20% 정도의 CPU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오히려 AMD랑 인텔보다 뭐 지금 출발은 느렸지만 먹을 수 있는 룸은 많다라는 점을 두면서 목표가를 $300까지 이렇게 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한 것도 계속 시장은 새로운 재료들을 찾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AI 하드웨어의 어떤 주도주 성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더 못 산 걸 후회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와 동시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텔 그때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더 많이 받았어야 돼, 지분을. 이러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요것도 CPU니까, 여기 같이 갖다 붙여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맵을 보여드렸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ETF도 올랐어요. 맞습니다. IGV, 제가 종종, 오를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근데 꽤 올라왔네요. 저점 그러니까요. 대비해서 지금 $80 아래였는데 지금 $90 넘었어. 이 정도면 유의미한 반등이죠. 그쵸.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연초에 엄청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진짜 많이 올라온 거고, 이 미국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의 나라잖아요. 뭔가 차트가 예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전고점 돌파. 그러니까요. 네. 계속 조금씩 쌓아나가는 게 좀 예쁘네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빠질 때마다 어제 이제 월가킥샷 라이브에서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봤는데 하드웨어가 빠질 때마다 소프트웨어가 계속 그걸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빼서 지금 시장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탄력으로 CPU도 보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중에 기대감 있는 종목들도 보고 이런 쪽으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팔란티어를 13F 공시로 또 추가 매수했다라는 공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나우에 대해서 목표가를 $130까지 이거 뭐 다 대체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거 아니라 수혜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비라일리에서는 G스케일러 보완주죠. 목표가를 $225까지 올리면서 지금 현재 $174까지 어제 8%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우주 얘기 마지막으로 해요? 네, 요거는 그냥 간단히 뉴스들만 뭐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뭐 우주 열풍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켓랩의 주가 5%. 근데 에코스타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좀 컸어요. 그래서 상승 출발 이후에 차익 매물을 노출했다고요. 이게 뭐 스페이스X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압도적인 우주 회사라는 걸 이 차트에서 보이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그 우주로 쏘아 올린 매스 그러니까 질량이 87%예요. 지금 제목 저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만 땡땡이라고 써봤는데 뭐 미만 다 비슷하다라는 얘기고 다 나머지는 얼마 안 된다. 1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들어오면 진짜 우주는 요거 쏠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랑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결국 패소했더라고요. 이거 되게 어이없게 그냥 금방 끝났던데요? 졌네요. 뭐 되게 자신 있었는데 이게 진 이유가 뭐 이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라
이거 소송할 수 있는 기간 지났어. 아, 그것 때문이에요? 3년 지났으니까 끝. 아, 3년인가 뭐 그랬대요. 그게 본인은 아주 이 의욕적으로 이게 막 도전을 내용이 했는데. 뭐 오픈 AI의 내용이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면은 아니 그거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났어. 끝. 배심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아, 했던데요. 또 섭섭해하면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네요, 이 사람도. 어쨌든 뭐 스페이스X랑 연관될지도 모르는 내용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요. 넷플릭스 좀 올랐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넷플릭스 목표가를 125달러까지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다른 쪽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증시 밤사이 있었던 내용들을 정말 야무지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지금 주식 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동성 있고 해서 막 시장 좀 보고 싶지 않고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 뭘 하세요?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중에서 파리를 그렇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파리까지는 못 가지만 그 감성이라도 좀 느껴보고 이제 저희가 APC, 아페세라고 하죠. 요 브랜드 준비를 했습니다. 아페세에 크루넥 반팔 티셔츠를 최초로 5만 원대 준비했는데 저희가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를 준비했어요. 저는 그 담당자분이 S 사이즈 주셨는데 제가 S 사이즈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M 사이즈를 좋아해요. 어깨가 너무 좁아가지고 요거 S 입으시면은 좀 핏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어깨를 대보니까 요거 조금 정 사이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여성분들 5 사이즈 기준으로는 M 사이즈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간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반팔 티셔츠 여기에 이제 아페세 여기 보면 파리스라고 써있죠. 예, 페리의 감성. 오늘 보니까 명성님 그 가방 맞아요. 아페세 제품이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랑 파란색. 같이 이렇게 딱 하면은 또 그러네요. 남성분들도 느낌 있게 입으실 수 있죠. 명성님 화이트 컬러 엑스라지 사이즈를 맞습니다. 지금 입으셨고요. 요거 코튼 100%로 부드럽고 티셔츠 자체가 흐물흐물하지 않고 탄탄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티셔츠만 탄탄하면 뭐예요, 여러분? 얼굴도 탄탄해져야죠. 저희가 야. 그래서 요거 디바이스 준비했습니다. 메디큐브.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메디큐브 제품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앞에다가 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제품이냐 봤더니 울트라 튠이라는 제품인데요. 수십만 원대 관리비나 뭐 이동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집에서 홈케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울트라 튠. 튠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업시켜 준다라는 그런 거예요. 6개 고주파 팁이 들어가 있고요. 요걸로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처진 나의 탄력, 이렇게 이제 업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6개 고주파가 얼굴에 딱 밀착되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피부 상태, 그 내부에 이제 이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좋아진다. 요거는 추가 비용 없고요. 전용 젤 이런 거 사실 이런 디바이스 할 때 뭐 우리 함께 판매하는 전용 젤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TV 보시면서 아니면은 주식 호가창 보시면서 그냥 손 놀면 뭐예요. 괜히 막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그 한 손으로 이렇게 디바이스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피부도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이게 보니까 전문가급 홀 리프팅을 하는데 그냥 이제 집에서 홈케어 정도 제품 뭐 효과 있겠어 싶은데 그렇지 않고 효과가 굉장히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상세 페이지에 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이걸로 주가 올릴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안 오를 때 찌직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 이 제품과 티셔츠는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월가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는 이건희 대표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